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충청남도 태안군. 500km가 넘는 긴 해안선을 따라 28개의 해변이 자리 잡고 있다는데요. 그중에서도 이곳은 물이 맑기로 유명한 천리포 해수욕장입니다. 드넓고 고운 백사장을 지나면 조용한 마을 가운데 유독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눈에 띕니다. 해수욕장을 마주하고 있는 한 건설 현장. 이곳에서 오늘의 주인공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작업자의 대부분이 남자인 건 여느 건설 현장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죠? 이때 남다른 포스로 등장한 한 사람. 바느질 따가지고 철근 좀 잘라주세요. 테스트 해봐봐. 꽂아봐봐. 그녀가 지시하는 대로 작업이 척척 진행되는데요. 능숙하게 현장을 진두지휘하는 모습이 범상치 않아 보입니다. 한여름 태양보다 더 뜨거운 열정을 가진 그녀의 정체. 네, 안녕하세요. 저는 31살 건설 현장 소장 일을 하고 있는 송은혜입니다. 해가 뜨고 얼마 지나지 않은 오전 6시 반. 은혜 씨의 하루는 남들보다 조금 일찍 시작됩니다. 오늘 9명이에요? 철근 9명? 작업자들의 인원을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일과 인력을 관리하는 건 현장 소장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라죠. 오늘 작업에 참여한 인원만 총 15명이라고 하는데요. 인원 확인 후 어디론가 바쁘게 움직이는 그녀. 아니, 지금 되잖아. 떨어졌네? 저 콘센트가 문제인 거 아니야, 그러면? 작업을 시작해야 하는데 뭔가 문제가 생긴 모양입니다. 어떤 거 꽂은? 이거 꽂은 거예요? 지금? 지금? 그 주문. 얘 콘센트는 뭐고 얘 콘센트는 뭔데요? 이럴 때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은혜 씨의 몫인데요. 혼자 동분서주하며 뚝딱뚝딱 확인해 보더니 올렸어요. 해결 방법을 찾았나 본데요. 전기 나오는지 확인해보라고요. 나와? 은혜 씨의 발빠른 대처 덕분에 무사히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전기가 다운됐는데 원래 현장에 임시 전기를 신청을 해요.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타이밍이 안 맞으면은 기존 전기를 이제 끌어다 쓰는데 비가 오고 이러다 보니까 좀 물 먹은 것 같아요. 하여튼 오늘은 22mm부터 빨리 한번 드려봅시다. 적재적소에 인력을 투입하고 그에 맞는 공정을 지시하는 건 역시 현장 소장이 해야 할 일. 그런데 무슨 건물을 짓는 걸까요? 여기 풀빌라 펜션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에 천리포 해수욕장이 있어서 객실 내에도 수영장이 있는 풀빌라 펜션이에요. 그래서 제 우선 핸드폰 배경화면에 건물 전경을 해놨거든요. 이거예요? 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야. 이게 네. 어딜 가더라도 자다가 눈 뜨더라도 핸드폰을 보면 현장의 긴장감을 늦추지 않기 위해서. 현장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죠. 그녀가 생각하는 현장 소장은 단순히 관리 감독만 하는 건 아니라고 하는데요. 건축주와 먼저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이 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건축을 할 건지 같이 고민하는 단계부터 시작해서 또 시공은 무한한 책임을 가지고 시공을 하고 또 시공이 다 끝나고 나더라도 이렇게 그 건물에 대한 이제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관리까지 다 같은 업무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대표님. 네. 비가 오락가락하나? 네. 근데 오늘은 오락가락 하더라도 무조건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래, 애써. 나도 그 작업자들 안전 신경 많이 써라. 네, 알겠습니다. 그래. 네. 월급 주는 분? 네. 감시하려고. 맨날 비 오니까 일을 많이 못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일 하나 안 하나 확인하시려나? 이게 저희 현장 사무실인데 되게 깔끔하죠? 네. 근데 거의 앉아있을 일은 없어서
그래서 깨끗하나요? 그래서 깨끗해요. 정확하게 사실은 언제부터라고 이렇게 정해지진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부동산 중개 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넘어오면서 같이 이렇게 경험을 하면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냥 현장에서 정말 청소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남들보다는 이론적인 거는 부족하겠지만 제가 노력을 한 건 부족한 제 자신을 사실 잘 알고 그걸 인정하고 궁금하면서 많이 공부하고 찾아보고 물어보고 하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무더위에도 혹한기 추위에도 어김없이 야외에서 일을 해야 하는 건설 현장. 하지만 은혜 씨는 힘든 것보다 건축에 대해 하나하나 알아가는 재미가 더 컸다고 하는데요. 한 가지 아쉬운 건 주변 사람들의 편견이라고 합니다. 야, 나도 머리 쓰기 싫으니까 너처럼 현장 일해야 되겠다. 이 말 되게 많이 듣는데 머리를 안 쓴다고? 난 하루 종일 머리 쓰는데? 이거거든요. 몸이 아니라 머리인데? 나 하나의 실수가 나중에는 진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올 수도 있다고 저는 늘 생각해요. 그래서 불안하고 늘 현장 생각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긴장. 네, 의심하거든요. 내 생각이 맞는지. 책임감을 갖고 끊임없이 본인의 생각을 두드리며 다져나가는 은혜 씨. 끝까지 방심하지 않아야 실수 없이 만족스럽게 완주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맨 땅에서 어찌됐건 새로운 뭔가를 창조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일이라는 게. 그게 너무 정말 좋은 일이고 멋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뭔가 다 된 거에서 뭘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없는 거에서 올려 세우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건물에 대한 역사가 생기는 거고. 이 일이 저는 정말 되게 높게 생각해요. 그 무엇보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건축의 매력이라는 그녀. 그 매력에 푹 빠진 은혜 씨는 남자들도 버티기 힘들다는 건설 현장에서 자신만의 신념을 가지고 꿋꿋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중입니다. 이제는 혼자여도 괜찮은 점심 식사가 끝나고 모두가 잠시 여유를 즐기는 시간.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현장을 찾아온 손님 건축주입니다. 은혜 씨에게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건축주잖아요. 근데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아무래도 현장의 경험이 많으시니까 그런 걸 굉장히 잘 꼬집어 주셨어요. 왜냐하면 콘센트 위치부터 시작해가지고 전기를 어떻게 빼야 되는지, 그리고 또 제가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은 좀 필요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신경 안 썼던 부분도 소장님이 먼저 말씀해 주셔가지고 여기 부분은 또 나중에 또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전기를 빼주겠다 이런 식으로 또 해주시고 굉장히 조금 디테일하세요 진짜. 이 여자 젊은 여자니까 야 이게 언제든 해보니까 잘하대. 젊은 조금만 들려도 안 돼. 좀 달라요, 흑석이 반장. 확실히 들려. 어때요 반장님? 반장님 최고? 좋아? 좋아. 작업이 끝난 시간. 작업자들의 퇴근에도 은혜 씨 업무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해 현장을 정리하고 깨끗하게 치우고 나서야 비로소 끝이 난다고 하는데요. 몇 시야? 5시 반. 근데 하루가 진짜 길고도 짧아요. 금방 가는 것 같은데 길기도 하고. 이제 고단했던 하루를 품어주는 집으로 돌아갈 시간. 본가가 경기도인 은혜 씨는 태안에서 타지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가 제 숙소예요. 현장에서 걸어서 30초 거리. 완전 좋죠. 그래서 아침에 한 1분 전에 일어나도 돼요, 사실은. 단출하지만 있을 건 다 있습니다. 평범한 민박집에 유독 눈에 띄는 이것. 너무 귀엽지 않아요? 핑크색 보라색. 누구 오면 같이 쓰려고. 피디는 보라색, 저 핑크색 하면 되겠다. 나이 안 어울리고. 저 이런 거 되게 좋아요. 그래? 레트로. 레트로? 네, 옛날 감성. 캐리어 안에 뭐가 있나요? 네, 다
옷이에요. 이게. 옷이네. 네, 이렇게 너무 귀엽죠? 그건 뭐예요? 이거 위아래. 바지? 네, 아 바지예요? 위아래 티랑 바지. 아 티랑 바지? 네, 냉장고 바지라서 시원해요 또. 이런 걸 좋아해요? 네. 이럴 때 보면 영락없는 31살 청춘입니다. 저 좀 잘 어울리지 않아요? 와, 정말 잘 어울리는데요. 꽃무늬도 완벽하게 소화하는 그녀. 마음에 드는 옷 골라 입고 어디 드라이브라도 가려는 걸까요? 그녀가 찾아간 곳은 숙소에서 약 2km 정도 떨어진 말리포 해수욕장. 바다와 소나무가 장관을 이루는 이곳은 태안 해안국립공원으로도 지정돼 있다고 합니다. 오. 여기 너무 좋지 않아요? 와, 나도 저 보트 타고 싶다. 부러워. 현타와. 아, 너무 좋다. 감탄을 자아내기에 충분할 정도로 아름다운 경관. 솔로시티에 걸맞는 평화로운 곳인데요. 그런데 그녀가 이곳을 찾은 이유가 따로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글씨라고. 결혼했어요? 못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31. 하나? 아직 멀었구만. 애기구만. 아, 이나보게 생겼네. 아주 보조개가 쏙 들어가서. 하나밖에 안 됐지. 저희 민박집 사장님. 아, 민박집? 네. 민박집 사장님. 네. 근데 여기 오게 계세요. 내가 이걸 하니까, 식당을 하니까. 민박집도 처음에는 몰랐죠. 그래서 믿기지 않더라고요. 여자 소장님이라 그래서 왜 여자 소장님이 보통 보면 남자도 이리이리 한 사람들이 소장이고. 딸내미가 지금 아직 못하고 완전 자연. 오늘은 이곳에서 저녁 식사를 할 예정인데요. 바닷가에서 빠질 수 없는 것, 바로 생선회겠죠. 이게 뷰 보면서 진짜 회 먹고 싶었어요. 매운탕에다가. 이런 날이 오다니. 아마 근데 피디님 또 이제 가시고 그러면은 저는 아마 회 같이 먹을 사람 없을걸요. 왜냐면은 이제 뭐 공정 작업자들이랑 저녁을 같이 식사할 일은 없으니까 제 철칙이에요. 저녁 식사는 같이 안 해요. 왜냐면은 결국은 이제 아무래도 말씀하셨잖아요. 저녁에는 술이지 않냐, 현장은. 그러니까 술이기 때문에 네, 술이 껴있는 자리는 저는 같이 안 해요. 너무 친해지다 보니까 현장에서의 조금 애로사항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적당히 친해지는 거. 그래서 사석의 자리는 많이 안 갖는 게 낫겠다라는 게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자리가 잡혀지더라고요. 쌈장 그토록 고대하던 생선회의 맛은 어떨까요?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있을까요? 만족스러운 저녁 식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온 그녀. 오자마자 누워 잘 준비를 하는데요. 자기는 너무 이른 시간 아닌가요? 지금 몇 시예요? 지금요? 한 8시 됐을까요? 근데 지금 자요? 네. 옛날에는 막 12시, 1시, 2시 막 자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잠이 보약이에요. 네. 몇 시 일어나야 되는데? 한 5시. 근데 제가 눈 뜨는 거는 한 새벽 한 4시부터는 눈 떠지는 것 같아요. 다음 날 갈매기도 조용한 천리포의 아침을 깨우는 소리. 여보세요? 뭐예요? 왜? 응? 아니 그냥 걱정돼서 혼자 외롭지 않나 해서요. 외롭고 근데 외롭지 좀 옛날 생각나고 근데 너한테 미안하고 고맙고 그런데도 나이가 70이야. 너도 나이 먹어봐라. 사람 돌아버린다 이제. 돌아버리지. 아무것도 없잖아 하는 사람도. 통화하는 그녀의 표정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그럼 박살나지. 아버지가 부동산을 개포동 일대에서 부동산 중개를 하셨어요. 제 기억으로는 아버지 그 차에 보면 그 가시방이라 그러나요? 열면 그냥 돈 뭉치가 항상 있었고 잘 사는지 몰랐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별장 솔직히 꿈도 못 꾸잖아요. 그렇게 잘 살았던 것 같아요.
어릴 적에는 서울 강남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았던 은혜 씨의 가족.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때 사업이 이제 어느 좀 실패하시고 이사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점점 그 증세가 딱 오시더라고요. 치매가.